네, 아이템을 삭제하는 그런 그 메서드들을 알려드릴게요. 어, 자, 우선 함수 이름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함수 이름을 찾으시려면 그럼 요 안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어, 이것 이외에 다른 함수들은 없어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은 이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클리어가 뭔가 삭제를 하는 그런 기능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여기 팝과 리무브도 삭제하는 기능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선 팝부터 볼게요. 팝. 어,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팝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팝이라고 되어져 있고, 아규먼트는 인덱스를 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를 아규먼트로 줘라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기본값이,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팝은 아이템을 삭제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삭제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이 밑에 있는 설명들, 영어 읽기 귀찮잖아요. 영어 해석하기 귀찮죠. 핵심은 리무브, 삭제하다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죠. 자, 대충 유추해 보세요. 어떤 뜻일까요?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해 준다. 그런 뜻 아닐까요? 그죠? 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이름에서 그리고 팝, 그리고 인덱스를 쓰는데, 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얘는 사용 방법이 인덱스를 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덱스를 아규먼트로 음, 그러니까, 어, 인- 근데 아규먼트로 주면 그 특정 인덱스의 원소를, 어, 어, 그 인덱스의 아이템을 삭제해 주는 거예요. 삭제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음, 인덱스를 주지 않으면, 음,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만 하고 아무것도 값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값을 주지 않았을 때 기본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모든 리스트에서 인덱스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는 원소를 얘기해요? 가장 끝에. 그죠? 가장 마지막에. 인덱스를 주지 않았을 때에는 리스트에서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마지막 아이템을 삭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넘버스라고 하고요. 넘버스라고 하고 그리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주면 넘버스의 가장 마지막 원소만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넘버스의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마지막 아이템을 삭제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가장 마지막 줄이니까 굳이 프린트라고 할 필요는 없죠. 변수 이름만 쓰셔도 돼요. 가장 마지막 상태가 뭐였어요? 요게 가장 마지막 상태였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넘버스의 최종 상태는 요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 원소라 하면 요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 전체 얘가 마지막 원소예요. 얘가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결과 실행해가지고요.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부터 31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뭐만 삭제가 됐어요? 제일 끝에 있었던 리스트 하나가 싹 하고 사라져 버렸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팝은 꺼내다예요. 어떤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값을 꺼내다예요. 그리고 그 인덱스는 기본값이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줘도 돼요.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팝이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인덱스를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번 인덱스에 있는 즉 가장 마지막 아이템을 삭제를 해주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원소를 삭제를 해볼까요? 그러면 음, 아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123이라고 하는 숫자 있었죠. 자, 이제 넘버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중간 요 1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삭제해 볼게요. 자, 이 12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덱스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인덱스 인덱스 1번 위치에 위치에 아이템을 삭제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스트 이름을 써주고 탑이라고 하고 1번이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면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얘가 싹 하고 날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되셨죠? 음. 자, 이번에도 삭제를 하는 함수예요. 삭제를 하는 함수인데 또 어떤 이름의 함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탑이라고 하는 함수 밑에 remo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remove. 자, remove는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를 싹 올렸어요. remove. 자, 아규먼트가 뭐라고 돼 있어요? value. 값이라고 돼 있죠. 어, 그러면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대충 어떤 건지 예상이 돼요. 삭제한다. 무엇을? 값을.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로 찾아서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삭제하고 싶은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스 안에 있는 값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리스트 이름에서 리스트 이름에서 점 그리고 remove 그리고 valu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는 기본값이 없어요. 인덱스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기본값이 있었지만 value는 없어요. 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value를 찾아서 value를 삭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네, 여기 값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값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보니까 중복되는 값은 마침 하나도 없네요. 그죠? 중복되는 값은 없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인덱스에 있는 건지 인덱스를 하나씩 세면 되는 거고요. 그게 팝. 아니면 100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remove,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버스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위쪽하고 아래쪽에 뭐가 바뀌었는지 보시면 여기에 100이 쑥 하고 삭제가 돼버리고 1, 2, 3, 4, 5, 그 다음에 11, 21, 31, 그죠? 1, 2, 3, 4, 5, 11, 21, 31. 여기 있었던 100이 삭제가 됐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어요? 음. 자,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 안에 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에요. 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그 값을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리스트에서 그 중복되는 모든 값을 다 삭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값 하나만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1, 2, 3, 그 다음에 또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숫자가 있죠. 6개의 숫자가 있는데 1도 이렇게 2번 등장하고요. 2도 2번 등장하고요. 3도 2번 등장합니다. 이거 리스트죠. 리스트니까 여기서 점 쓰면 돼요. 이거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굳이 꼭 변수 이름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remove 그리고 숫자 2 이렇게 써볼까요? 아, 출력하기가 좀 애매하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는 변수 이름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하고 테스트.remove 숫자 2. 자, 그리고서 테스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출력해 보세요. 2가 2번 등장했지만 삭제되어진 2는 첫 번째 나오는 2만 삭제가 되고 두 번째 나오는 2는 삭제가 되지 않았죠. 그죠? 예, 그 삭제된 결과까지 보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값을 삭제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중복되는 값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삭제하려고 하는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값만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다 찾아서 삭제를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다 찾아서 삭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무브의 동작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아, 얘를 삭제하라고 했구나. 첫 번째 위치에 값이 있을까? 없으면 넘어가고. 두 번째 위치에 그 값이 있을까? 찾았어요. 찾으면 걔를 지우고서 거기서 끝.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쪽으로 계속 가면서 같은 값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위치에서 찾아보고, 거기서 없으면 두 번째 위치에서 찾아보고, 거기서 없으면 세 번째 원소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쭉 뒤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찾아가다가 발견하면 삭제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리무브의 동작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팝은 인덱스로 삭제를 하는 거고요. 리무브는 값으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삭제를 하는 게 아까 넘버스 다시 한번 보죠. 넘버스 어 클리어가 깨끗하게 지우다 이런 뜻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제하는 거는 요거 세 가지예요. 팝과 어, 팝과 리무브와 그리고 클리어예요. 클리어. 이 클리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주지 않는 거예요. 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고 여기 설명이 있죠. 설명을 보면 remove all 뒤쪽에 안 읽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전부 지워준다. 전부 지워준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기가 쉽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리스트 이름에다가 점 클리어 요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 리스트의 모든 그죠? 모든 아이템들을 삭제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클리어 호출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 대괄호만 나왔죠. 그죠?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빈 리스트. 비어 있는 리스트. empty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empty 리스트.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음, 그래서 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름의 함수들을 쭉 하고 우리가 살펴봤죠. 음, append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고 그 다음에 insert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고 그리고 extend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잖아요. 그죠? 어, extend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고 그 다음에 insert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고 그리고 extend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잖아요. 그죠? 어, extend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고 그리고 extend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고 그리고 extend라고 하는 함수 살펴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어떻게 사용했어요? 변수 이름, 점 하니까 함수 이름 딱 나오죠. 그리고 함수 이름이 나올 때 콜앱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이런 편집기에서는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설명을 조금 읽어보면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뭐 한글로 문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한글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설명들을 읽어보시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꾸 이런 설명들을 읽어보는 연습들을 자꾸 하시면은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모르는 기능들도 금방금방 찾아서 써요. 아, 아, 문서를, 이런 설명을 읽어보고, 아, 이거 대충 이런 거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가지고 써보면, 맞기도 하고, 뭐 틀리는 경우도 있기도 있겠지만, 대충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설명을 보면 오브젝트를 추가하는데 어디에 리스트의 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리스트 끝에 오브젝트를 추가한다. 그런 내용인 거고. 인설트 사용 광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면 문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인설트를 사용하려면 인덱스도 줘야 되고 오브젝트도 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고. 인설트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첫 번째 자리에는 인덱스를 줘야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오브젝트를 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인설트 삽입을 해주는데 오브젝트를 어디에 인덱스 그 바로 앞에 네. 그러니까 인덱스 위치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0번 인덱스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인설트 해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팝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팝이라고 하는 함수는 인덱스를 주면 된다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것들이랑 다르게 는 하고서 값이 할당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본값이라 그래. 기본값. 이렇게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그 파라미터는 값을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돼요. 사용할 때. 어펜드와 같은 함수는 오브젝트를 어펜드 한다라고 돼 있지 오브젝트의 기본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런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객체를 괄호 안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설트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인설트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두 개를 줘야 돼요. 첫 번째 위치에는 인덱스를 줘야 되고 두 번째 위치에는 오브젝트를 줘야 돼요. 둘 다 기본값이 없죠. 그래서 인설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값을 두 개를 줬죠. 앞에는 인덱스라는 의미로 뒤쪽에는 오브젝트라는 의미로. 근데 팝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보시면 인덱스를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안에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려면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괄호 안에다가 인덱스를 줘라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뭐다? 기본값이 할당이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본값이 할당이 되어져 있으면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지금처럼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괄호 안에 한 개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준 숫자의 의미는 인덱스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해당 인덱스 위치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런 그 문서를 보고 설명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절대로. 근데 이렇게 방법을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함수들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함수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함수들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설명을 보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나중에 정말 다루지 않았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쓰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죠? 아닌가요? 제가 좀 잔소리가 좀 많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아이템 추가, 삭제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원소를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리스트는. 근데 원소 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소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값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넘버스가 싹 비워져 있으니까 값들이 다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어, 또 숫자로 하죠. 1, 2, 3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넘버스 오타가 자, 숫자 3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죠. 숫자 3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고요. numbers 하고서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뭐 인덱스 1번. 자, 인덱스 1번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숫자 2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는 인덱스 1번, 여기는 인덱스 2번이잖아요. 그죠? 인덱스 1번 하면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고, 그 위치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 저장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장한다. 이게 저장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뭐, 3.14 이렇게 3.14 이렇게 할까요? 이게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2가 있던 자리가 뭐가 되버렸어요? 3.14가 됐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소를 변경하는 거는 함수로 제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함수로 제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인덱스로 위치를 찾아서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 새로운 값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값을 그 인덱스 위치에다가 넣어버리면 그게 원소를 변경하는 거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아, 그 아까 함수들 중에서 몇 가지 그 설명드리지 않은 함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이템 개수 세기. 아이템 개수 세기. 이제까지 계속 아이템이라고 하다가 여기선 또 원소라고 했군요. 아이템 변경이라고 하죠. 아이템이 된 원소들은 같은 의미기는 한데, 같은 의미긴 한데, 아이템이라고 쭉 하고 있었으니까. 요것도 옆에다가 주석으로 조금만 적어드릴까요? 리스트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 대괄호를 쓰는 이유는 인덱스를 쓸 때, 그죠? 인덱스를 쓸 때는 대괄호. 그럼 인덱스를 주면 되고, 저장한다, 할당한다 써주면 되고, 새로운 값을 써주면 끝. 그죠? 새로운 값을 써주면 끝. 자, 이렇게 한번 넘버스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뭐 1, 2, 3, 4, 5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 2, 3, 1,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카운팅 하기 쉽게 그냥 만들어 봤어요. 카운팅 하기 쉽게 만들어 본 건데, 자, 1은 몇 번 나와요? 1은 3번 나오고요. 아, 2도 3번 나오는군요. 어, 그럼 1을 한 번 더 써야지. 상관없어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데요. 자, 1은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고 있죠. 음. 2는 몇 번 나오고 있어요? 2는 세 번 나오고 있죠. 그리고 3은 두 번 나오죠. 그리고 4와 5는 한 번씩만 등장하죠. 그렇죠?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셀 수 있어요.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셀 수 있는데,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개수를 쉽게 셀 수가 있어요. 음. 자, numbers 점 count 이렇게 해볼게요. 자,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count를 쓰려면 무엇을 줘라? 값을 아규먼트로 줘라. 그러니까 괄호 안에 count를 사용할 때 괄호 안에 무엇을 줘라? value, 값을 줘라.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기본값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값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어떤 값을 줘야 돼요. 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turn, 우리한테 되돌려 준다는 얘기죠. 무엇을 되돌려 주냐면 number, 개수란 뜻이고 occurrence, 등장이란 뜻이니까 등장 횟수란 뜻이겠죠. 등장 횟수. 그러니까 그 값이 등장하는 횟수를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보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음. 자꾸 이런 연습하셔야 돼요. 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함수가 수백 개가 넘을 텐데 그걸 머릿속에 다 놓고 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 새로운 어떤 함수를 만나더라도 대충 그 함수가 이렇게 동작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돼요. 네. 자, 1이라고만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다 위쪽에다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 그 다음에 카운트, 그리고 value 이렇게 하면 얘는 리스트에서 value가 등장하는 등장하는 횟수, 횟수를 우리한테 알려준다, 반환한다, 리턴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넘버스에서 카운팅 해라, 개수를 세라, 뭐의 개수를 1이라고 하는 값의 개수를 세라 이런 뜻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개수를 세주세요. 카운팅 개수를 세주세요. 뭐를? 1의 개수를. 아까 1 몇 번 등장한다 그랬어요. 1 4번 등장한다 그랬죠. 그죠? 2는 2는 3번 나오게끔 했나요? 그죠? 이 리스트에서 2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그죠? 이렇게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value가, value가 몇 번 나오는지 그 횟수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어, 그리고 요거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랭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개수예요. 랭. 요거는 말씀드렸었죠. numbers 이렇게 하면 여기 11이라고 나오는데 요 전체 개수가 11개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랭 그리고 랭은 여기에 리스트를 줬을 때 리스트의 아이템 개수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아이템 개수. 여기가 문자열이면 문자열의 아이템 개수니까 문자열에서 문자들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리스트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랭이에요, 랭. 네, 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조금 지루하셨죠?
지루하셨죠? 예, 조금씩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첫 시간까지 뭘 했었냐면, 반복문 썼잖아요. for를 써가지고 반복문을 했었죠. 그죠? 반복문은, for, 사용하는 방법이 for, 변수 선언하고, in, 그리고 interrupt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 리스트가 뭐예요? 리스트는 interrupt이에요. 그럼 for in 구문에다가 이 자리에 range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뭘 쓸 수도 있다? 리스트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리스트는 for 구문과 같이 많이 사용이 돼요. 리스트와 for 반복문. 제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볼게요.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하고요.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하고 두 가지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짝수들 한번 라고 해볼까요? evens라고 할게요. 영어로 짝수를 뭐라고 하냐면 even number라고 얘기합니다. 홀수는 odd number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변수 이름이 의미하는 거는 짝수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 4, 6, 8, 4개만 해볼게요. 4개만. 자, 이거는 리스트라고 하는 걸 알겠죠? 반복문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숫자, 변수, x, in, evens, 프린트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프린트 하고서 리스트 해주면 요거 그대로 출력 잘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리스트에서 한 개씩 꺼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한 개씩 한 개씩 꺼내면서 더하기를 하고 싶다면, 그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하면 20인가요? 그죠? 어,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고 싶으면, 그러면 반복해야 되겠죠. 첫 번째 원소를 꺼내고,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더하고,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더하고, 네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더하고, 그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프린트만 해라. 이렇게 했지만, 프린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트는, 리스트는 for in 구문에서 아이템을 순서대로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서 변수에 주고, 그러면 폼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그게 끝났으면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 아이템을 찾는다는 얘기고, 그 아이템을 변수에다 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아이템을 꺼내서 또 똑같은 작업을 또 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아이템을 꺼내서 또 X에다 주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for 반복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음, 그러니까 range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그 리스트들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 가지 쓸 수 있죠. for, in 다음에 문자를 써도 되고요. range를 써도 되고 리스트를 써도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터럽은 요 세 가지. 아직은 어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languages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에 공부한 게 SQL.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한 거잖아요. 네, L이 language라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 게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교재만 지급을 받았고, 실제로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R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R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R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파이썬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은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합니다. 어, 그리고 R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파이썬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넘어왔어요. 파이썬으로. 회사에서는 거의 안 써요, 이제. 회사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세하게 안 다루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X, 변수 선언하고요. in, 그 다음에 len, 귀, 지, 쓰. 프린트만 해볼까? 이렇게 하면 SQL, Python, R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소죠. 첫 번째 아이템. 꺼내서 X한테 주고 어떤 일을 하고 끝났으면 올라가서 그 다음 아이템을 X한테 주고 똑같은 일을 하고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아이템 꺼내서 X한테 주고 똑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자,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만 써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문제만 써드리고, 자, 큰 제목으로 연습, 문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네, 1번, 1번입니다. 자, 1번에서는 몇 가지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빈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 아이템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빈 리스트. 변수 이름은 number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수 이름이에요. 빈 리스트 numbers를 만드세요. 이거를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리스트 넘버스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0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0에서 99까지라는 뜻이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정수, 난수.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난수 몇 개를 저장하시냐면 10개를 저장하세요. 자,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추가하는 거를 뭐라 그랬죠? append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반복문 쓰라는 얘기예요. 10번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반복문에서 10번 반복하겠다라는 반복문에서 난수 append, 난수 append, 난수 appen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스트 넘버스를 출력하세요. 출력하시고요. 출력이 되셨으면 넘버스의 아이템들 중에서 짝수들만 선택해서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저장하세요. 짝수들만 선택해서 evens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하고 evens를 출력하세요. 0부터 99까지니까 어떤 거는 짝수들이고 어떤 거는 홀수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요게 되면 이것도 되겠죠? 넘버스의 아이템들 중에서 이번에는 홀수들만 선택해서 adds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하고 출력하세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약간 힌트를 드리면은요, 이븐스라고 하는 변수를 우선, 어, 여기다 할까요? 네 번째 문제 약간 힌트를 드리면, 이븐스라고 하는 비어있는 배열을 먼저 만드세요. 비어있는 배열을 만드신 다음에, 비어있는 배열을 만드신 다음에, 넘버스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어, 넘버스의 원소들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어, 어, 아이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 하나씩 꺼내서 반복문이라는 뜻이겠죠? 꺼내서 만약에 짝수이면 짝수이면 이븐스에 어펜드 해라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힌트 다 드렸어요. 그쵸? 예, 우리말로 써드린 거지만, 요거 폼 만들란 뜻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요거 폼은 만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폼은 안에서 if은 만들란 뜻이에요. 이게 요 네 번째를 할 때 사용하게 될 그런 그,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다섯 번째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쉬운 시간 갈게요. 여러분들 난수 만들려면 뭐 필요하죠? 랜덤. 요 문장이 실행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import random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난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제가 해드리고요. 일단 쉬는 시간 가지시고 머리 좀 식히신 다음에 요거는 시간 제가 충분하게 드릴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